그렇게 성공을 하셨지만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다 실패를 하거든요. 투자를 통해서. 이 투자, 돈을 잃는 이 사람들의 심리가 뭐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여기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네네. 어떤 건가요, 문제가? 심리가 돈을 잃는 사람들의. 사실 제가 이제 이 책보다도 훨씬 전부터 책에 여러 가지 가치 투자 관련되는 채권형 주식에 관련되는 그런 책을 써왔는데요. 네. 항상 그 책의 첫머리를 어떻게 시작했냐 하면 사람의 마음은 돈을 잃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면 투자의 절반은 성공한 것이다.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저희들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저도 사실은 사회 초년생일 때 주식 투자를 하다가 그때 외환위기 때 엄청난 그 실패를 맛보기도 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저는 굉장히 기고만장했어요. 똑똑하다. 나는 머리도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학교도 좋은데 나왔어. 그리고 그 당시로는 뭐 좀 그렇게 많지 않은 뭐 MBA까지도 하고 왔어. 그래서 그리고 꽤 큰 기관 투자가 주식 전문가로 그때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경영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주변의 친구들은 다 정권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막 수많은 정보가 내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고만장하면서 주식으로 돈을 떼부자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결과는 완전 반대였습니다. 왜요? 예. 그때 이제 외환위기가 왔었고요. 외환위기. 예. 그리고 제대로 오히려 저는 내가 내 머리로, 나의 이 똑똑한 머리로 투자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 머리는 제 마음이 지배를 하고 있었고요. 이 마음은 돈을 잃도록 그렇게 구조가 짜여져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연구하는 경제학이 행동경제학이죠. 그래서 행동경제학을 제가 설명할 때 가장 예를 들어서 돈을 잃는 사람의 심리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설명을 드리는 게, 제가 이렇게 칠판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걸 이용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 딸내미가 쓰는 건데 제가 그래서 왔습니다. 자,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인가요? 이게 글쎄요, 이거 사람이 이렇게 이게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펄쩍 뛰어오르는 거 아닌가요? 그림 실력이 그것밖에 안 되나? 이게 골대고요. 네, 축구 골대고, 이거는 축구 골키퍼입니다. 실력에 좀 문제 있으시네요. 네. 예.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의 한 연구소에서, 대학교 연구소에서 이 수많은 페널티킥을 연구를 했어요. 수십만 건의 페널티킥 케이스를 연구를 했는데, 왼쪽, 오른쪽, 가운데 이렇게 3분의 1로 나눴을 때 공을 사람들이 어디로 제일 많이 찰 것 같아요? 페널티킥 찰 때. 내가 오른발을 쓰면 왼쪽? 그러니까 내가 쓰는 쪽의 반대쪽이 아닐까요? 그럴까요? 근데 통계적으로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었어요. 다 똑같네요. 네. 그런데 왼쪽으로 공을 찼을 때 이 골키퍼가 이 예측을 굉장히 잘하고 왼쪽으로 뛰었어요. 왼쪽으로 몸을 날렸어요. 그럴 경우에 이 공을 막을 확률은 30% 미만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공을 찼는데 그리고 이 골키퍼가 예측을 잘해서, 전망을 잘해서 오른쪽으로 뛰었는데, 몸을 날렸는데 이 공을 막을 확률은 30% 미만이었어요. 그런데 이 공이 가운데로 날아왔을 때 이 골키퍼가 가운데에 있었어요.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때 이 공을 막을 확률은 60% 이상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골키퍼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페널티킥 가만히 있는 게 확률적으로 높네요. 확률적으로는 훨씬 높은 방어력을 가지는 거죠. 하지만 97%의 골키퍼들이 왼쪽으로 뛰고 오른쪽으로 뜁니다. 우리 보통 보면은 그 화면들 보면은 일단 막 보죠. 상대 발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몸을 날리죠. 그래서 그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그 골키퍼들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이거 아냐? 그러니까 골키퍼들이 우리도 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니까 하는 대답이 첫째로 그냥 가만히 서 있을 때 꼴을 먹으면 기분이 굉장히 나쁘다. 그리고 가만히 서 있어 그 꼴을 먹으면 아무래도 깡통이 날아올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다음 날 출전을 못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공포가 생긴다. 아, 내가 아무런 대응도 안 하고 있다. 무책임하다. 뭐 이런 그렇죠. 이렇게 보일까봐. 가만히 서 있는 게 훨씬 막을 확률이 높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이유로 골키퍼들은 왼쪽으로 뛰고 오른쪽으로 뛰고 그러고 있는 거죠. 네. 그런 프로 골키퍼마저도 그렇게 사실은 합리적인 판단과는 다른 행동을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이런 저희들의 심리는 사실 우리 회사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뭐 아무 필요 없는 회의를 한다든지 뭐 그런 많은 그러니까 쓸데없이 일을 만들잖아요. 예. 뭔가를 내가 하고 있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도 그런 심리고요. 투자를 할 때도 그런 심리들이 녹아들어서 돈을 잃게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그 심리로 인해서 네. 그 행동하는 네. 그러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투자하면서? 그 중에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하나가 확정 편향이라는 그런 그 심리학 용어가 있는데요. 확정 편향은 이런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같은 거기에 동의하는 정보나 의사는 무조건 받아들이고 그래 그 말이 맞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거와 반대되는 그런 정보가 왔을 때는 그걸 무시하는 그런 심리를 확정 편향이라고 그러고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심화가 되면 소유 효과라는 그런 그 심리로 빠져듭니다. 소유 효과는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이 패드를 가지고 있는 순간 돈을 지불하고 소유한 순간 이 패드는 다른 시장에 있는 패드와 똑같은 거지만은 이 패드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는 거죠. 내가 어떤 거에 투자를 하는 순간 그 투자 대상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는 그런 오류를 또 저지르고 하고요. 그런 것들이 또 더 심화가 되면 더 깊숙이 빠져들게 되면 의인화의 함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의인화의 함정은 급기야 그 투자 대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너는 주식이 아니고 내 자식이야.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뭐 그런 심리를 가지는 거죠. 제가 사회 초년생일 때 너는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너는 그런 마음으로 꼭 오를 거야. 그렇게 꼭 가지고 있었더니 지가 없어지더라고요. 상장 폐지됐군요. 그런 심리도 아주 중요한 돈을 잃게 하는 그런 심리고요. 굉장히 그 심리학 그리고 행동 경제학에서 돈을 잃게 하는 그 심리에 대해서 연구가 많고요. 그런 용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수많은 심리들이 결국은 우리가 그 돈을 잃게 하는 심리의 끝판왕이 있거든요. 그게 군중 심리고요. 이거 괜찮아. 막 군중 심리. 따라가는 다른 거. 사람들하고 같이 그냥 묻어가는. 다른 사람들 이렇게 하면 나도 다 그렇게 하게 되는 군중 심리. 그리고 공포심. 우리 본연의 그 심리죠. 공포심 그리고 탐욕심. 이 세 가지와 다른 수많은 그런 심리들이 어우러지면 이게 그 파워가 굉장히 강화됩니다. 그러면서 돈을 크게 잃게 되는 그런 상황에도 빠져든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그 가치 투자를 지향하시니까 네. 가치 투자하시는 그 분들이 보통 말씀하시는 게 돈을 잃는 사람들이 대부분 투자라고 생각하면서 투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잃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심리들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심리들은 사실 그 투자 대상의 가치, 본질을 보는 게 아니고요. 그 투자 대상의 가격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심리거든요. 예. 어떤 내가 이거를 지금 이 기업체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보고 있다면, 그리고 이 기업체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고 금융위기가 오고 해도 앞으로 10년 동안 20년 동안 계속 10%의 수익을 내면서 5%의 배당을 계속 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면, 가격이 빠지면 가격 대비 이제 배당이 10% 주네. 더 늘어났네. 예,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더 사야 되는 시점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반면에
그 주식의 본질보다 그 현상, 그 가격만을 쳐다보게 되면 떨어지면 불안하죠. 그리고 팔고 싶어지고 견디다 결국은 팔고 나면 오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네. 이러한 사람들, 아까 그 골키퍼처럼 네네. 다 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네. 근데 이게 잘 안 돼. 행동이 안 움직여진단 말이에요. 이걸 네.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좀 어떤 훈련을 통해야지 좀 이런 게 좀 나아질까요? 그 유일한 방법이 네. 그 원칙 투자입니다. 원칙 투자. 네. 원칙 투자가 그 룰 베이스드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룰에 따라서 투자하는 것, 그리고 원칙에 따라서 투자하는 것. 사람들이 나름 머릿속으로는 아무리 원칙을 가지고 있어도 그때 상황이 되면 결국은 이 마음에서 나오는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그 원칙을 규정화하고 원칙을 미리 만들어서 그 만들어진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투자 행위를 하게 되는 그런 거를 원칙 투자라고 하게 되고요. 가치 투자는 그 원칙 투자의 대표적인 투자 방법입니다. 예. 왜냐하면 가치 투자 같은 경우는 미리 그 투자하는 가격을 미리 정해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지금 막 빠지고 있어요. 그 삼성전자 주식 가격이 빠지고 있는데 내 계산 방법으로, 내 가치 계산 방법으로는 4만 원 이하면 매수하겠다라는 이런 룰이 만들어지는 거죠. 내 룰로서 그 매수 가격이 정해지게 되고, 그리고 3만 5천 원이 되면 2배로 사겠다. 뭐 이런 식의 룰을 만들어 놓으면 만약에 그 가격이 오면 공포스럽죠, 사람들은. 그렇죠. 예, 공포스럽지만은 자기가 만든 룰이고 그 룰을 지키는 게 진정한 가치 투자의 성공 방법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킴으로 해서 자기 돈을 잃게 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지 이렇게 해야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깥으로 끄집어내야겠군요. 예, 그 원칙과 예, 그 룰을 명확하게 적어서 만들고 그것대로 실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왜 아까 말씀하신 탐욕이 됐든 공포가 됐든 그런 요소들로 인해서 네. 원칙은 예를 들어서 이럴 때 더 사야 되는데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혹시 이걸로 해서 세상이 망하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못 움직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기 마음이 그 그렇죠. 매뉴얼을 못 따라가게 되는 경우. 네. 이걸 어떻게 이런 힘든 상황에 자기 자신을 좀 채찍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 원칙대로 하게? 사실 룰을 만들어놔도 그 룰을 지키기가 상당히 힘들죠. 예, 그런 힘들어요. 심리 때문에. 예. 심리 때문에 힘든데 그런 심리에서 이겨 나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예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사유를 하게 되고 그런 그 식견을 가지게 되면 훨씬 그런 거를 이겨내기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뭐 심리가 됐던 역사 이런 것들을 보면 역사는 다시 반복이니까 네. 뭐 또 이러저러한 것들을 통해서 네.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겠네요. 그런 상황에서. 네. 그래서 그 풍부한 인문학 지식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데도 유리하고요. 그리고 투자 대상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는 그 두 가지 차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